굽이쳐 흐르는 300리 물길. 절경에 반한 선비들은 이곳에서 공부했고 쉬었으며 또 취했습니다. 휴식 공간이자 학문 연마의 도량이었던 누정과 수려한 경관을 병풍 삼아 선유 문화가 꽃피었던 곳 금오강. 백길을 따라 붙었던 문풍과 풍류는 옛사랑과 함께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곳 금오강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한 강은 더욱 푸르고 눈부십니다. 오랜 세월 대구 역사를 껴안고 굽이굽이 흘러온 금오강. 옛 어른들은 교육만 하기 위해서보다는 만남의 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풍류와 예황과 그 곳곳마다 자리에 사람의 삶을 협의하고 토론하고 관감이 만남의 장으로도 이루어지면서 또 후학들은 후학대로 가르쳐내고 어르신들은 선비들은 또 풍류나 선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택했고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지고 모여질 때마다 그 어른들은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고 노력했는 걸 그런 장으로 생각합니다. 호수처럼 잔잔한 강에 바람이 불면 강변의 갈대밭에서 비파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 금오강. 이곳의 빼어난 풍광은 주변의 선비들을 불러들였는데요. 금오 선사 선유도는 1601년 대구 인근의 선비들이 금오강에서 뱃놀이한 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은 우리 이제 서사원 어른이 임진난을 마치고 완락제라는 그 서당을 하나 정사를 만들어서 후학을 가리키는 장을 만드는 그런 중공한 기념으로 베들레헴에 인동에 있는 태계 이항 선생의 그 수제자인 의여현 장영광 선생님이 대구를 찾아오는 기회를 위해서 우연히 여러 어른들이 모인 자리가 23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기념하고 그 뜻에서 선유를 즐겼던 그런 것을 장을 선사선도를 그렸고 그 당시에 이여대로라는 어른이과 그 한 분이 그림을 만들어서 오늘의 선사선유도가 보존되어 갖고 그걸 기념하지 않았나 또 선비들이 장을 또 한 번쯤 기록에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남천과 고산 들녘이 바라다 보이는 성동 서원골 야산자락에 위치한 고산서당. 이곳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퇴계 이황과 우복 정경세 선생이 여기서 강론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에 이미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산서당은 이 일대 그 주민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성했던 곳이고 경치가 아주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 주변 일대가 이제 많이 훼손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금오강하고 그 다음에 남천이 만나고 또 멀리는 팔공산이 보이고 이런 그 경관이 수려한 곳에 서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교육했던 그런 곳이고 1690년 태계와 우복 두 분을 모시는 사당을 지은 뒤 고산서원으로 바뀌었으나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879년 강당을 다시 지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향교는 이제 공자를 비롯한 이제 선현들을 모셨던 곳이고 서원은 이제 특정한 훌륭한 인물을 기리면서 공부했던 곳이고 서당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가까운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원의 기능을 담당하던 시절에는 좀 더 큰 규모를 자랑했을 테지만
다시 지어진 건물은 홀로 서서 강당으로서 이곳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또한 여름이면 큰 그늘을 안겨주는 아름드리 나무가 고산 서당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 또 하나 이제 그 기념물적인 것은 태계 선생님하고 우복 정경세 선생님이 와서 강학했다하는 그 기념으로 이제 그 유허비를 이제 세워놨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그런데 더 그 태계 선생님이나 우복 선생 훌륭한 사람들이 왔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서원을 만들 당시에 이제 심은 이 느티나무 두 그루를 한 그루는 태계 선생 이학나무라 하고 그 다음에 한 그루는 우복 정경세 나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목하잖아요. 나무로 비를 세우듯이 예, 그렇게 기려가지고 그 훌륭한 분들을 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강당 뒤편 서당터에 세워져 있는 이황과 정경세 유업이. 이황은 고산이라는 제호를 짓고 구도라는 문호도 직접 써주었는데요. 고산 서당에 깃든 두 사람의 애정을 제자들은 유허비를 통해 기려왔습니다. 태계 선생님은 이제 학문하고 뱃을 하는 도중에 가끔 이제 지방을 이제 그 내려와서 지역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서로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의 선비들도 태계 선생님의 그 바쁜 몸을 이제 그 간청해가지고 아마 이곳에 모셨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생각됩니다. 오히려 뭐 그때는 참 태계 선생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모시려고 뭐 서로 노력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산과 들을 품고 하늘과 땅이 감싼 곳. 잔잔한 물가에는 흔히 누정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금호강변은 누정을 만들어 글을 짓고 뱃놀이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양루가 들어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양은 노플라자입니다. 이거는 그 전국시대 때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는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의 약고산, 높고 높도다, 저 높은 산이여. 그리고 양양해 약강하, 넓고 넓도다, 저 강이여.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팔공산이 보입니다. 팔공산이 높죠. 그래서 아하, 높고 높다는 이야기가 들어간 거고, 이 금호강이 넓어서 금호강의 물결을 이는 모습을 보고 아마 양양, 그래서 이 두 첫 글자를 따서 아마 아양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양루는 산수 좋고 높은 곳에 세워져 휴식을 취하며 시를 읽기에 더없이 좋은데요. 아양루 풍광은 동촌 유원지 금호강 주변에서 그 어느 곳보다 멋진 경치를 선사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누각과 정자는 사방을 잘 보기 위해서 땅보다 높게 지은 그 다락식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건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닥과 기둥 그리고 지붕이 있고 벽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정은 주로 그런 경관이 좋은 곳 언덕이나 강가에 많이 지었습니다. 누각처마 양편에는 현판이 2개가 있으며 안에는 아양음사 편액과 상량문, 한시를 지어 걸어둔 시판이 32점이나 걸려 있습니다. 아양루는 광복 후 당시 대구에 뜻있는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 세웠습니다. 6.25 정열난이 끝나고 난 다음 건물을 짓게 됩니다. 짓게 되어서 그때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 건물을 만들었던 아양음사의 회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뿔뿔이 헤어지는 바람에 아마 200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이 대구시 동촌유원지 조성사업 때 이 대지가 대구시로 편입이 되고
이듬 해에 대구시에서 이 누각을 기증받아서 대구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현재 담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인 묵객들이 팔공산을 바라보고 금호강의 시원한 바람을 쐬던 곳. 한 세기를 지난 지금도 아양로는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의 강학소이자 휴식처였던 사양 정사. 이곳은 선매숲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양 정사라는 제호는 금호강을 사수에 비유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고향을 주변에 흐르는 강이 사수입니다. 사수와 사양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사 이름을 사양으로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자의 결국 학문을 이어가는 곳이고 공자를 흠모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정사를 이제 짓고 제자를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도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것입니다.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한강 정구 선생. 조선 중기 대유학자였던 그는 칠곡의 노곡 정사를 거쳐 이곳으로 와 75세에 사양 정사를 짓고 생애 마지막 6년을 대구 사수동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한강 선생이 정수 사삭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것이 예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학에 대한 기본 텍스트 책 중에서 이제 오선생 예설이라든지 오복 연옥다라든지 이런 이제 저술 활동을 이제 이 사양정사에서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 선생님의 학문적인 사상이 깊이 배어가 있는 곳이 이제 이곳이다. 한강은 이곳에서 노곡 정사에서 불타다 남은 오선생 예설을 다시 편찬하는 등 저작 활동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한강이 사수동에 정착하게 되자 대구의 선비들은 적극적으로 선생의 문화에 출입했다고 합니다. 영남에는 대표적인 두 학자 이제 남명 조식하고 그다음 퇴계 이황하고 두 분이 있는데 이 학문들이 영남 지방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한강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경기 지방 즉 말하자면 경기도나 서울로까지 확대해 가지고 영남학을 서울로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어느 유학자보다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유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강. 그래서 한강 근린공원 토지석 뒤편에는 무려 357명의 명단이 관양과 함께 새겨져 있는데요. 이른바 한강선생 제자록인 한강선생 근문제연입니다. 본격적으로 유학이 발달된 것은 한강 정구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강 선생님 제자가 전국적으로 한 340명 되는데 대구 출신만 한 40여 명이 되고 대구 문풍을 진작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고 지금이 대구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입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의 뿌리가 이제 이 사양정사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양정사가 갖는 역사적이나 학문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상기슬게 자리 잡은 고강, 바로 일학서당입니다. 1798년도에 정조 때에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한 222년 전에 오는 전통을 가진 서당이고요. 성주 7곡 대구 근교에 구문 11향의 문중의 어른들이 30현이 뜻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 당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학서당이 세워질 무렵 당시 조선은 영조에 이은 정조의 선종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문풍이 크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곳은 한강과 그의 학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낙제 서사원을 추모하고 그 학풍을 이어가기 위해 만든 서당입니다. 예, 이락이라는 말은 이제 학문의 연원을 따져가지고 이수는 이제 금호강을 이야기를 하고 낙수는 낙동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락서당이라고 그 주자가 말하는 주의 선생이 말하는 이학 연원록이라는 근거를 해서 이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자와 맹자의 유학이 이수와 낙수에서 중흥했듯이 조선의 유학 역시 이곳 일학서당에 그 연원이 닿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서당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동몽선습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초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좀 학문이 익어지면은 이제 논어,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이런 이제 그 사서 육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라든지 관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문중의 선비들이 마음을 합해 건립한 일학서당. 지배 규모는 8칸인데 정당이 4칸, 협실이 4칸입니다. 동쪽 협실은 무한당이라고 하는데 한강을 존경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일학서당은 뒤에 절벽이 있는데 뒤에 거를 연기대라 그러고요. 서쪽 편에 오른쪽에 있는 그 절벽이 깎아지른 절벽인데 저걸 관람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절벽 위에다가 일학서당을 세웠는데 지금처럼 교통이 번잡하지 않을 때니까 여기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 되고 청도, 칠곡, 고령 쪽으로 칠곡 쪽으로 전부 다 분들이 오셔가지고 중심지 정도 되는 데서 자기 몸을 닦고 후세들을 가리키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퇴락해진 일학서당은 1939년 중수했고 2010년에는 옛 서당을 헐어버리고 새로 중건했습니다. 대구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함옥정. 이곳은 금호강의 서쪽 끝자락 낙동강 어귀에 있는 정자입니다. 임진왜란 대체의 선조 되시는 낙포 이종문 선생께서 이병 활동을 팔공산에서 창의를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신 어른인데 이분이 1604년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이 건물을 창건하셨습니다. 그 뒤에 인조대왕이 내탕금 은 200냥을 하사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장건주의 장자 되시는 수월당 이재영께서 이것을 1624년도에 새로 중건을 해놓은 건물입니다. 낙포 이종문이 낙동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지은 함옥정.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검은 점으로 날아가는 따오기. 정자 이름에 한 폭의 동양화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풍경이 중국에 양자강 중류에 가면 동정호가 있고 동정호 가에 등왕각이 있습니다. 등왕각하고 이 풍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등왕각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하는 고목 제비하고 추수는 공장천일색이라. 떨어지는 노을은 그 날아가는 그 따오기와 그 빛이 가지고 한 빛으로 날아간. 추수는 저 강물 그 맑은 물은 하늘이 비치가지고 한 빛으로 그 말들어가는 그런 그 유명한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자하고 목자를 따가지고 이 함옥정에 당호를 짓는 겁니다. 함옥정은 석가래 위에 또 하나의 석가래를 덧대어 처마의 깊이와 길이가
훨씬 깊고 긴데요. 이걸 부연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웅장하고 돋보이게 하는 겹쳐마 양식. 그래서 조선시대엔 일반 사가에 부연을 못 달게 했는데 함옥정엔 부연이 있습니다. 대왕이 능양문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며칠 머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왕으로 등극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장건주의 장자 되시는 그 수월당께서 그 왕의 그 어전에 입시를 했을 때 왕이 그 알아보고 그 당시에 자기가 와서 보니까 경치가 아주 풍경이 좋고 한데 건물에 그 부연이 달리질 않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월당께서 사가에서는 제도상으로 부연을 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연을 달질 못했습니다. 하니까 왕께서 내가 그 머문 곳이었기 때문에 부연을 달아도 된다 하면서 은 200냥이면은 상당한 그 값어치가 있는 돈을 내탕금을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서 이 건물을 새로 중건을 했습니다. 함옥정은 이종문이 창건한 이래 오늘날까지 후손들이 보존해 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남긴 시도,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더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였던 금호강. 뿐만 아니라 이곳은 학문이 전달되는 길목이자 새로운 문화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네, 금호강이라는 이 한 줄기의 강은 대구 영남의 중심적인 추구리였고 그 강물 따라 사람이 살아왔는데 그 삶 자체가 교육으로부터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구국의 장, 그러고 선비문의 학술의 장, 또 사람이 살아가는 교류의 장으로서 또 한 가름을 하면서 또 금호강은 지금 대구 이전까지 대구를 벗어난 금호강은 아직 옛 모습 그대로일 것만 대구를 주입되면서부터 산천이 변해가고 댐이 막아져서 물길이 돌아지고 그러했던 그 선주의 문화들이 사라졌기에 그걸 다시 복원하고 대구의 관광의 메카로 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그런 금호강이 되고자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집대성하고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물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한순간도 쉼없이 흐릅니다. 감과 강은 서로 연결되어 대구의 학문은 경상남북도를 아우르며 지역과 소통하고 그래서 더욱 발전해 왔습니다.